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리딩 앤 컴프리헨션,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목으로 바꾸면 청와대 씹어먹기, 이 정도 제목이 되겠죠. 김의겸 대변인이 2018년 6월 18일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달락씩 검토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발표한 내용은 없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을 것이고 모두 말씀은 2가지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은 특별히 발표한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018년 6월 18일 청와대 정례 브리핑은 특별히 발표한 내용이 없어도 브리핑하였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히 발표한 내용이 없어도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구나, 그것 또한 알 수 있죠. 정말 김의겸 대변인이 특별히 발표한 내용이 없어도 정례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을 꼬박꼬박 해왔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부터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우선 수석 보좌관 회의부터 말한다고 했으니까 부터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켤레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대꾸 형태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수석 보좌관 회의부터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올 것이다, 문맥상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잊을까봐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데 수석 보좌관 회의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지가 없는데 부터를 썼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두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는 특별한 발표입니까?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 발표입니까?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 단락의 전체를 좌우하지요. 김의겸 대변인은 특별히 발표한 내용은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발표 내용은 없고 나머지는 모두 다 특별하지 않은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에 한다 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 소식도 역시 특별하지 않은 발표, 별것 아닌,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발표할 내용이 없으면 브리핑은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해서,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이 수석 보좌관 회의 소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모두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학생들 같으면 이 모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발음하기에도 어정쩡하고 무슨 뜻인지 좀 불명확하게 느낄 겁니다. 모두 말씀은 모든 말씀의 잘못된 표현인가? 아니면 모두에다가 말씀이 붙는다는 것도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모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라는 한자어에다가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everybody라는 의미의 그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라고 하는 한자어는 그저 첫 부분, 시작하는 부분, 혹은 우리가 머리글이라고 할 때 그 머리,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한자어와 우리말을 합해서 합성어를 만든 것은 좀 그렇게 흔한 형태도 아니고 또 그것이 권장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한자어면 한자어, 또 우리말이면 우리말,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게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조어 방식은 아주 불편하고 좀 삐딱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자로 바꾸면 말씀언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말씀을 그저 한자어로 다 바꾸면 모두언 이렇게 될 겁니다. 모두언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머리말 이렇게 될 것이고, 머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말인데 이것은 보통 글에 쓰지요. 모두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첫머리에 오는 글,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된 한자어에서 온 것이고, 그것을 좀 비틀어서 이렇게 개성 있게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꿔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오프닝 리막스 정도 될 겁니다. 우리말로는 오프닝 멘트라고 하는 그 익숙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모두 발언, 이것을 모두 말씀이라고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모두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니까 내용 1과 내용 2라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글을 읽는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음에 나올 그 내용을 안내받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내용 1이 무엇인가 하면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용 1이구나. 6.13 지방선거 이후에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고, 교장 선생님이 그 단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뒤쪽으로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서로 바꿔서 하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모두 말씀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입니다. 이 수석보좌관이라는 말도 참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잘못 알아듣기 쉬운 그렇게 단어를 마구 붙여서 만든 것인데,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들이 하는 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 그런데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은 청와대에 있는 잘해봤자 비서, 그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 직급은 좀 높더라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정부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들리는 거리에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정부라고 하는 것은 수석 보좌관 회의, 그 회의실 안에 정부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도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당부하는데 그것이 정부에 대한 당부다. 그러면 문맥에 그대로 따라서 받아들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정부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회의체,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뉴스에 걸핏하면 수석 보좌관 회의, 외국에 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도 수보회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수보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위풍당당한 정부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과연 그랬구나. 청와대 수보회의가 문재인 씨에게는 정부였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문재인의 청와대 정부라고 불렀던 것은 아주 제대로 불렀던 것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했던 것도 정확하게 제대로 불러준 호칭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발언,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 그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 이것은 1년 전에도 들었죠. 그리고 구조개혁을 이미 시작을 했고 첫 단계의 결과, 그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실패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발밑을 파헤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여기저기 파헤쳐 놨는데 거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그렇게 되면
서둘러서 봉합하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미 첫마디에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을 2018년 6월 18일에도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 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구조개혁에 따른 어떤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 문제에 대한 대비사항도 이야기하겠다. 경제구조개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제 주체들에게는 고통이 갈 것이다. 그것은 이미 발생한 일들이지요. 그러면 어떤 경제 주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저 먼 어느 지역에 어느 군 단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는 세 개로 정리되어 있죠. 그것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 정부일지라도 정부가 경제 구조개혁을 하겠다 하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헤쳤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경제 주체에게 고통이 간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계 아니면 기업입니다. 그 둘 다 국민이라는 말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이 경제개혁, 경제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부담하게 하는,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구조개혁이다 하는 것이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구조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항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는 뜻도 들어있죠. 그러나 이번 경제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실험했고 실제로 적용했고 정책을 추진했고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 미래의 어느 날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들은 이미 발생한 부작용에 눈 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생살 째는 아픔은 겪어라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아주 못된 자들을 그곳에 앉혀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6월 18일 브리핑 중에 다음 단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특별할 것 없는, 그래서 그런 브리핑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그런 수석보좌관 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그 부분을 보았는데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중계 회의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죠.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영상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공개됩니다. 영상중계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인데 이미 1년여 전에 2017년 5월 25일이네요. 그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워딩을 보면 이제 받아쓰기는 필요 없다. 논의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는 가급적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의 문제의식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문제의식.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씨의 문제의식도 이렇게 아주 칼같이 지적을 하는, 그래서 그곳은 위아래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것도 이 문장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한 단락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2017년 5월 25일에 수석 비서관 그리고 보좌관 회의에서 당시에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 아직은 임기 만료 전이니까 그 보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영상중계 회의를 해라. 그러니까 노트북 회의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25일에 지시를 했는데 2018년 6월 18일 이제 처음으로 영상중계회의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브리핑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이 지시를 하면 그것이 시행되는데 대략 13개월이 걸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다. 거기서 일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단락은 이제 이 영상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분석할 그런 대목입니다. 일주일 전인 6월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화상회의할 때 진짜 제대로 토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딜레마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은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어렵다. 카메라를 의식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반대 의견을 낼 경우에 거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딜레마다. 하지만 가급적 좀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서 회의를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 회의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개하는 회의, 화상회의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 이 단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첫째, 진짜 제대로 토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문재인 씨는 변호사인데다가 또 지금은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왔죠.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는 곱씹어서 풀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대로 토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냥 보면 그래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회의에서는 토론이라는 게 혹시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저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이의 없이 대부분은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따져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토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부터 아이 때부터 토론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토론은 아주 흔히 보고 또 수많은 선거 과정에서도 토론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국민이 토론하는 장면 보는 것이 한국에서 야생으로 있는 펭귄이나 낙타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토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결국 그 이야기는 잘 풀이해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토론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다.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공개회의를 할 때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회의를 할 때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산골 소년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이 보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공개됐을 때, 남이 보고 있을 때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를 카메라를 의식해서라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카메라를 의식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가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하필이면 이 공개회의를 할 때 어려움을 카메라를 의식해서라는 그 카메라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들은 무대 증후군이 있구나. 카메라를 의식하고 분장하고 카메라 앞에 무엇인가 특별한 행위를 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째서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아주 특이한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이 카메라를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 공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우리 국민은 관심을 갖게 되죠.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니까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혹은 외국에도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처럼 그렇게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답니다. 자기들끼리만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집안에 문을 닫아놓고 작은 방에서 하던 회의를 이제 안방문을, 그동안에는 작은 방문을 잠궈놓고 하다가 이제 문 열어놓고 하겠다. 그래서 공개한다고 이렇게 요란하게 브리핑을 하는데 문은, 현관문은 잠궈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식구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죠. 공개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가 어렵다. 카메라를 의식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어려운 공개를 하게 되면 어렵다 하는 주된 이유가 이것이다 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좀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공개를 망설이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그 어떤 그 회의실 안에서만 하다가 그것을 청와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A라고 하고 회의실 밖에 있는 전체 청와대 공무원들이 B라고 한다면 A와 B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그것을 눈치 봐서 몰래 한다든지 그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든지 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항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닙니다. 그 일반성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과 법률은 5천만 국민이 다 어느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지키기로, 다 같이 따르기로 약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초에 틀려먹은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그 팀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정을 농단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지만 공개하자고 했다는 것이 이번 브리핑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 왜 공개 회의를 하려는 것일까? 무슨 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 브리핑에서 뒷부분에 질의응답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6월 18일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그 회의를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회의 전체를 다 중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이 그러면 나중에 SNS 등으로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영상은 청와대 전체 직원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개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공개회의,
라는 것이 되면은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제대로 토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반발을 살 수도 있다. 가급적 좀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지죠.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맡아 있는 세부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관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와대만의 직접 민주제입니까? 그 공무원들은 정해진 임무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자기들이 회의하는 과정을 공개한다. 정말 청와대 공화국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공개한다고 하는 대상은 국민이 아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앞으로 계속 중개하는 것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할 것 같다. 결국 확실한 것은 오늘 한다.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오늘 중개한다.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의 쇼라는 것이죠. 기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 과정을 청와대 전체 직원들에게 그러면 왜 6월 18일의 회의를 중계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우선 안건과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회의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안건은 그 후에 조정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외출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영화를 볼지 도서관을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영화도 중요하지 않고 도서관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n분의 1인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8년 6월 18일 청와대의 정례 브리핑은 그저 특별하지 않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브리핑입니다. 그런데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데 경제구조 개혁 때문에 고통받는 가게나 기업에 대비할 사항을 이야기하고 또 이 경제구조 개혁 때문에 생기는 그 부작용 그런 것에 대비할 사항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이 안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모두 발언은 중요하거나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 하다 보니 그런 주제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서관에 가는 일이라면 극장에 가는 일도 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이 핵심인가? 김의겸 대변인은 영상회의를 오늘 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고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영상회의를 한다. 그런데 영상회의 하려면 회의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뭔가는 하는 척은 해야 하니까 그래서 논의할 내용이 필요했고 그 논의할 내용으로 택한 것이 이번 안건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다. 그것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았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1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했죠. 단지 퍼포먼스 테마 중에 그저 그것을 골라 들었을 뿐이다. 우리가 폭군에 대한 전설, 끔찍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즐긴 폭군이 있다고 합니다. 폭군은 저것이 바로 군국의 댄스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 지금처럼 이 청와대의 경제정책 때문에 국가가 휘청이고 국민이 괴로워하는 이런 때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폭군의 전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1년 동안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국민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이것이 아니라 영상회의하는 것이 핵심이라니 용서하기 어려운 발언이지요. 그래서 기자도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지 반복해서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기자들에게서. 혹시 경제 분야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오늘 발언을 준비하거나 한 이런 배경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중계하는 그 영상회의를 들어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회의는 어떻게 중계되는가? 김의겸 대변인 자신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영상 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의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 뒤에 기자들이 둘러서서 볼 수 있는가?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보면 이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이것은 전부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죠. 그렇다면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한 것은 그가 혹시 이 기자들이 늘 춘추관에 앉아서 주는 뉴스나 받아먹고 있으니까 자기들 청와대 직원이라고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라는 이야기, 그것이 얼마나 이번 이 경제정책의 실패,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까지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쇼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영상회의를 하고 싶어서 이러한 요란을 떨었던 것입니다. 영상회의는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거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말 그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겨우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가 원했던 영상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이 괴로운가, 내가 잘못해서 우리 정부가 무식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았구나 하는 인식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인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개구리를 해부하는 인간들의 집단, 그와 흡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시험 정신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앞으로도 강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요.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개구리 해부하듯이 그저 아무렇게나 칼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들에게 개구리 사정은 알 바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6월 18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 모두 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 국민도 역시 들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 발언은 안건이 중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영상회의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일파의 쇼를 위한 대본에 불과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이 대본은 또 다른 A4 용지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외면하고 등을 돌리게 되어가는 것은 그들이 국민에게 불온하고 그리고 불충하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와대의 정례 브리핑문을 분석을 해보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이 국민을 어떻게 하찮게 여기는지, 심지어 국정 운영을 오락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 영상회의 한번 해보고 싶다, 국빈 만찬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믿기지 않는 사실을 문장 분석을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